쏙쏙쏙쏙 골라서 매칭을 해드린다는 거는요, 사실상 쉽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결혼혁명 권혁준 매니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세간을 정말 뜨겁게 달궜죠?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무슨 결혼을 얘기하는 커플 매니저님께서 무슨 MBTI예요? 그거 미신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혈액형에 이어서 정말 이 핫한 키워드가 된 MBTI, 사실은요, 이 예전에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지표죠. 마이어스 브릭스 인덱스라고 해서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4가지 지표를 2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뉘어서 총 16가지의 성향으로 나눈 게 바로 MBTI입니다. 다들 내 MBTI가 뭔지, 그리고 내가 아는,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MBTI가 뭔지, 그리고 그들 간의 궁합에 대해서는요, 제가 사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도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맨 앞 글자인 E와 I입니다. E는요, 외향형, 그리고 I는 내향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E 성향을 가진 분들과 I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가 굉장히 재미있는 유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N과 S예요. S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현실에 의존하는 지표고, 그리고 N 같은 경우에는 직관, 그리고 상상에 의존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N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서 보통 상황극 같은 걸 많이 즐겨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상황극을 보는 S 성향 가진 분들은요, 그걸 왜 비교를 해? 그걸 왜 상상해? 라고 하면서 또 대립하는 구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표는요, 바로 T와 F입니다. 굉장히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죠. 너 T야! 하는 정말 뭔가 냉정하고 현실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분들을 극도의 T라고 하는데요, 이 T와 F 맞습니다. 현실형과 thinking, 그렇죠, 사고형과 감정형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표는 J와 P입니다. J 같은 경우에는 judging, 판단이라고 하고요.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식, 조금 더 즉흥형, 그리고 J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계획형에서 많이 보이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결혼 생활에서의 MBTI가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요,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어느 정도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저희 기성세대, 이제 4050, 이미 결혼 생활을 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 뭔가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겪으신 저희 대한민국의 기성세대 분들입니다. 기성세대 분들에게서는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MBTI가 바로 ISTJ라고 해요. 왜일까요? 삶의 풍파를 겪으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요, 내가 정말 나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조금 더 내향형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이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ISTJ 형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고 그 울타리 안에서 나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삶에 좀 더 집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ISTJ 형태를 가지신 분들이 모두 잘 사느냐? 그런 거는 또 아니겠죠. 제일 잘 사는 가족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이 부부들을 보면요, 상대방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저희 성혼에 꼴이 나신 커플분들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 안 좋은 부분, 그리고 좋은 부분, 단점과 장점이죠. 이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결혼까지 골인을 하시지만요, 처음에 매칭을 할 때는 대부분 내가 좀 뭔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상대방을 고르시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려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 완벽한 이상형은요, 세상에 없습니다. 유니콘이죠, 한마디로. 정말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부분들만 쏙쏙쏙쏙쏙 골라서 매칭을 해드린다는 거는요, 사실상 쉽지 않아요.
물론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리지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장점만 보고 뭔가 그 나의 허들을 한참 넘어선 분들만, 그런 유니콘 분들만 찾지 마시고 내가 꼭 걸러야 되는 단점 부분들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만 추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직접 만나봤을 때 코드가 맞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의 역할은요, 그런 단점들을 조금 알기 쉽게 서로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말은 많이 하시지만은 나랑 어느 정도 비슷한 상대라면요, 자리에 앉혀놓고 서로를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사된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이 MBTI에 대해서는요, 제가 앞으로 조금 더 흥미롭고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다들 이렇게 내 MBTI다 하면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서로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MBTI의 별로의 이런 궁합,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저는요, 절대적이진 않지만은 어쨌든 내 세상의 이 70억 인구를 1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하죠. 하지만은 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 그리고 앞으로 만나갈, 알아가고 싶은 그런 나의 파트너와의 성격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이렇게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의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안다면은 대화하기도 수월하고요. 서로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그리고 쟤는 원래 이래 하고 딱 어떻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시기보다는 조금 더 너그럽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너그럽게 하는 게 어려우시다면요, 제3자의,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나를 알고 상대를 조금 더 잘 안다면은 조금 더 수월한 만남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먼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MBTI라든지 상대방의 MBTI, 그리고 내 MBTI와 상대방의 MBTI의 궁합이 있으시다면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문의해주세요. 그 부분부터 먼저 여러분께 다가가보도록 하겠습니다. julep